안녕하십니까, P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미S2 견적 요청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요청할 때 이런 자료들 제공해 주셔야 돼요. 일반 정보하고 전기 도면, 기계적 특수부하 이런 것들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일반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비명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영업 자료를 좀 주셔야 됩니다. 어디로 수출하는지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수출을 하는지 미국으로 수출하는지 중국으로 수출하는지에 따라서 내진 설계 기준이 달라지고요. 전기 규격 어떤 걸 적용할지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고요. 납품업체명까지 알려주시면은 그 회사의 커먼 스펙트까지 고려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로 이제 납품을 하실 경우에는요, 커먼 스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정한 인증기관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꼭 알려주셔야 되고요. 일단 패킹 일정, 그리고 시험 희망 일정 이런 것들 알려주셔야 됩니다. 물론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있으면 정확하게 견적이 됩니다. 전기 도면의 정보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전원수, 전원사양, 그리고 사용하는 부하 중에 좀 특수한 부하들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전원 관련 스펙, 몇 헤르츠인지, 그 다음에 암페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알려주셔야 정확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자, 기계적으로는 레이아웃, 사이즈가 표기된 레이아웃을 주시면 시험 기간, 평가 기간들을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앙커리지, 지진 대비해서 이제 앙커리지를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스믹 인포메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 앙커리지 강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앙커리지를 설계를 끝내고 계산을 끝내신 부분이라면은 이제 좀 가격이 떨어질 거고요. 이거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시게 되면은 이 비용이 이제 추가가 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앙커리지와 관련된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기계 설계하는 팀에서 직접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검토자이지 계산을 직접 해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 세메스2를 설명을 할 때 앙커 강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린 시간을 따로 마련해 놨으니까 그때 한번 그 강의를 좀 한번 보세요. 꽤 깁니다. 그거 보시고 이제 직접 계산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나 뭐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봤다 그리고 우리 시간 없다라면 저희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특수부하가 뭔지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히터는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레이저, 그다음에 케미칼, 가스, 엑스레이 이런 것들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레이저는 레이저 인포메이션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케미칼에 대해서 배관도 분석을 해줘야 돼요. 가스, 가스가 나온다는 역시 배관도, 배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다 분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상승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하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되고요. 용량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뭐 조금 씁니다라고 하면 이거 무시해도 되는지를 이제 좀 간단하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만약에 케미칼을 쓰기로 했는데 케미칼을 나중에 가서 안 하기로 이제 협의를 보면 그 비용은 빼드립니다. 예, 합리적으로 저희들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알려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견적을 요청할 때 화학 배관도를 해당되는 장비라면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뭘 주셔야 되냐면 사용 물질명 또는 정확하게는 카스 넘버를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학 물질의 그 번호가 있거든요. 그걸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MSDS를 요청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 카스 넘버를 가지고 다운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게 인화성 물질인지 뭐 톡식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어떤 시험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 결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사용 물질 양 주시고 화학 물질을 어떻게 배출하는지 뭐 드레인 포트가 따로 있는지 그 다음에 이그저스트 포트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도움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학물질을 사용 빈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고요. 공급 방식도 좋습니다. 캐니스터에서 이제 빼서 쓰는지 CCSS를 쓰는지 CDS를 쓰는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배기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SEMS6 테스트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고객사에서 추가 요구사항들을 또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SEMF47이라는 시험은 전압 강화가 생겼을 때 기계가 정상 가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한국에서는 SEMF47 시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K 하이닉스 두 회사 모두 공장 차원에서 정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원 공급단에서 보강을 해줘요. 그러니까 정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순간 정전이라든가 전압 강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F47 시험을 장비단에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만,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이쪽에서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설비를 안 했을 때는요. 네, 이 F47 시험이 꽤 비쌉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S6 시험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는 S6 시험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꼭 한 게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S6 테스트를 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 추천은 이렇습니다. 그 장비가 글로벌하게 납품이 된다 하면 하시는 게 맞고요. 국내에서만 납품된다 하면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고요. 대신에 삼성 쪽에다가는 따로 협의를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S6 시험이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삼성분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잘 모르는 유저들이라면 그냥 하는 게 속편하죠. 그죠? 네. S6 시험을 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을 두시고, 그 다음에 CE마킹하고 병행할 건지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CE마킹으로 뭐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지도 결정을 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국으로 기계를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은 NFPA 719나 508A 중에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답변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결정을 하게 돼요. 저희가 통상은요. 이 규격들 중 어느 주로 납품되는지를 따져가지고 NFPA 719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508A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저더스 로케이션 구분도를 또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기계가 폭발 위험이 있는 공간에 설치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엔드 유저 쪽에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CCSS,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이 경우는 인화성 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 CCSS가 어디에 설치되는 줄 아세요? 해저더스 로케이션에는 설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거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가스냐, 그 다음에 그거 통짜 배관이냐, 그 다음에 이중 배관이 돼 있느냐 이런 것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저더스 로케이션을 구분 짓게 됩니다. 만약에 설비가 그 해저더스 로케이션에 포함되어 있다면 방폭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인증을 좀 더 난이도 높은 걸로 해야 돼요.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저더스 로케이션 구분도를 왜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설비가 위험 구간에 설치되지 않는다라는 확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SEMS2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러분들 설비 내부에 존재하는 해저더스 로케이션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해저더스 로케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가스 테스트, SEMS6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농도가 어느 정도 위험한 구간에 있다 판단이 되면은 거기는 방폭 부품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꼭 해저더스 로케이션 구분도를 꼭 이제 알려주시고
그 고객사로부터 확인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설치되는 공장의 위치, 캘리포니아인지 텍사스인지 이런 것들은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NFP79를 택할지, UL508A를 택할지, 아니면 리스팅을 택할지 여러 가지들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편한 방식으로 좀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을 하려면 이런 것들 정보를 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